어서오세요. 도따입니다. 애인 혹은 배우자의 술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연 술 중독인 애인과 결혼해도 될까요? 우선 중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이 돼야 중독인 건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술에 중독되었다 또는 무언가에 중독이 되었다 라는 말은 그것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면 때와 장소 상관없이 그것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 가족관계,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등등 다양한 문제의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 중독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중독인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뀔까요?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정신 차리고 괜찮아질까요? 아기 낳으면 책임감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거 심리적인 문제라면서요. 정신 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중독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중독의 가장 근원적인 발단은 바로 수치심이에요. 정말 옛날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나의 유년 시절 언젠가 수치심을 받았던 사건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풀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때 풀리지 않았던 수치심은 그 다음에 생겼던 또 다른 수치심하고 붙습니다. 풀리지 않은 수치심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면서 덩치를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절대로 찾을 수 없게끔 꽁꽁 숨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꽁꽁 숨어버린 자신의 수치심 덩어리들을 절대로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 수치심 덩어리들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어버리는 대신에 열등감이란 애들을 계속 위로 내보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열등감이 확 느껴질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쾌락을 찾게 됩니다. 술, 담배, 성관계, 도박, 사치, 게임, 폭식, 거식 등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괜찮았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이걸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서서히 잃기 시작하고 의존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중독의 노예가 되죠. 결국 중독의 표면적인 원인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선택한 것이고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무의식 저 밑에 꽁꽁 숨어버린 수치심 덩어리들입니다. 두 번째, 중독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성격, 성향, 기질의 이슈가 가장 크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큰 원인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가정 환경입니다. 수치심과 열등감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 환경 혹은 가정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개 중독이 있는 사람의 원가족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의 아픔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심한 우울증이나 성격장애 혹은 매우 센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중독자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런 이슈가 없는 비교적 건강한 원가족 안에서 성장을 했어도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수치심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안타깝게도 중독은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내 애인이 자세히 보니까 술 중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잘 들여다보세요. 성관계나 도박, 쇼핑, 게임, 폭식, 거식 등등 본인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에도 중독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독은 정말로 오랜 시간 다방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절대로 가볍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중독자랑 결혼을 하고 싶고 또는 염두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또한 본인의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꼭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체크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싶고 케어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건강해야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내 자기 객관화를 해보니까 나는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거나 혹은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기대고 싶은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다면 중독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내가 평생 케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은요, 지금 결혼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본인의 정서적 케어를 먼저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타인이 치료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본인의 의지로만 가능합니다. 시간도, 인내도, 돈도, 누군가의 희생도 많이 들어가는 무거운 일입니다. 중독은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결국 불치병이 될 거고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난치병 혹은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 병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웠는데요. 그래도 중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